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에서 며칠 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도 7.3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제조업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뭐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중공업이 밀집된 공업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미쓰이 화학이라든지 JFE 홀딩스, 기린 홀딩스, 그리고 아사히 그룹, 무라타 제작소, 석유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신해철 화학까지 상당히 핵심적인 그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조업 중단, 경제 활동에 악영향이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요. 이바라키 현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시 정전이 찾아오면서 장비나 제품, 클린룸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닥치의 그 후쿠시마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전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서스펜션 부품을 도요다에 납품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9개 공장, 14개 생산 라인 모두 20일까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라든지 정밀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품 차질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본 지진은 이번에 한 번에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생산 활동 병목 현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일본에서도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또 기록적인 한파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생산 라인도 좀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좀 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긴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씩 또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에 나선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순매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까지도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도 찾아오고요. 통화 강세도 있고 또 수출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달 수출 물가가 1.8% 올랐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가격의 최상승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덜 오른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증시를 좀 밝게 보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1차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 목표 달성률이 60%에 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5G 단말기나 노트북, 통신 장비, 가전 제품에 그 3,7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또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한국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아시아존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감염자들이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나 석유, 철광석뿐만 아니라 해상 화물 수송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스크온 현상에 의해서 신흥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투자 매력을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기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출 특수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그 4월 달부터 급락을 했지만 작년 12월부터는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1월 달 우리나라의 그 수출 같은 경우는 11% 증가했습니다. 2월 달 들어서 10일까지는 무려 69% 정도 증가했는데요. 지금의 수출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력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 스마트폰 쪽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20% 증가했고요. 2월 들어서도 5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집에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게임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중심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무선 통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이런 그 가전제품 특수까지 일어나면서 석유화학 제품까지도 단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이 상당히 좀 빠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까지 좀 자세히 짚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몇 개 종목과 몇 개 업종을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실적을 좀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특히 상향이 좀 실적이 상향이 될까요? 네, 뭐 당장 뭐 반도체 같은 기업은 뭐 다른 분들도 다 알려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활동 변목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특수를 잇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공장 가동률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불황기의 원가 절감의 노력이 하나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4분기 이후의 실적 회복세는 지금 상당히 뚜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뭐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는데요. 5G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용과 관련된 부분, 가전 그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종합 화학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틸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석유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라고 하는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현물 가격이 톤당 5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필렌이든지 폴리에틸렌 같은 합성 수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내 석유 화학 회사들의 실적 호전세가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로봇이 용접이나 도장, 생산 현장까지도 지금 급속도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배터리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재택근무 또 둥지 속에서 수요로 인해서 게임이나 가전제품, 냉동식품까지도 호전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실적들의 그 발표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국 증시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